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톡 건강 메디컬 인터뷰, 이번에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장애라는 개념이 사실 멀고 낯설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장애라고 하겠습니다. 장애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지체장애 같은 경우 신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최근에는 신체 장기의 심각한 질환,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중증 췌장 질환의 장애 인정을 위해서 현재 연구 중이신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에서도 당뇨병과 같은 소아내분비 질환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증 췌장 질환을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 중증 췌장 질환이란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형 당뇨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췌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그리고 일형 당뇨병과 반대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콩팥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석까지 받아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일형 당뇨병 같은 췌장 질환이 심각한 것이다, 여기 잘 모르겠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장애 인증 기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WHO에서는 장애를 회복이 안 되는 신체 결손이나 손상이 있으면서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인간의 능력 약화 손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물리적, 문화적, 사회 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의 이른바 사회적 불리함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회복 불가한 상태로 파괴되었고, 또 혈당 관리가 안 될 경우 활동 범위, 반경에 심각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결과로 환자가 사회나 학교 또는 여러 자기가 속한 곳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 인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많이 보실 테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일형 당뇨병이란 이런 췌장 질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 이런 게 어떤 것이 있고, 실제 또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심각하게 방해받는 수준인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 먹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하면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체육 활동을 할 때 또 참여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로는 어떤 아이들은 좀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의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의 이런 부당 해고등 불이익을 걱정해서 이제 그 자기가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공단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나 혹은 또 고혈당,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응급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밤에 잠도 못 자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신장 질환도 사실 방치를 하고 투석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 췌장도 이 췌장 기능을 못하는 일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 이 방치하게 되면 바로 또 사망에 이를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진단이 되었는데 이제 치료가 좀 늦어지게 돼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케이스를 본 적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저혈당이 있을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가 사망해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목소리가 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전문가 집단에서 먼저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나 구제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중증 췌장 질환의 문제가 충분히 사회적인 공감이 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집중 치료나 관리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특히 젊은 이들에게는 고용 현장에서 차별 방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애가 인정이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사회 활동이 많아지는 젊은 환자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장애와 장기시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요번에 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중증 질환에도 불구하고 좀 불합리하게 지금 여전히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 인정이 될 경우에 젊은 환자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 특히 성장기, 청년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들의 변화로 혈당 변화 폭이 커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용량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기가 뭐 학업, 취업, 사춘기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혈당 조절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인슐린 펌프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좋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기기들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 부담금이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장애 인정이 되고 등록이 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환자들이 조금 더 잘 혈당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일형 당뇨병 환자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써왔지만 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사실은 아이들이 동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인이란 지칭된다는 것이 일종의 낙인 같은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젊은 환자나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지만 역으로 또 이 환자들에게 또 다른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장애인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제도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의료기기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환자들에 대한 부담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특히 어린 환자나 이런 중증 췌장 질환자에 대해서 뭐 장애인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또 지원을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국, 영국에서도 췌장 이식이 필요하지 않는 당뇨병의 경우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보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당뇨병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하시는 중증 췌장 질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 인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 이제 췌장 기능이 이제 없어지고, 또 이런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췌장 기능 부전, 중증 췌장 질환은 공식적으로 장애 발생 요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췌장 기능 부전과 관련해서 장애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세부 인정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자를 좀 많이 보시고 이렇게 췌장 기능 부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없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을 하셨다는데, 야,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를 한번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 이런 의사분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그 환자분들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그 연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이 같이 하고 있나요? 아, 네. 이번 연구는 제가 어쩌다 보니 그 책임을 맡게 되었고, 같이 참여하시는 이제 단체들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등의 전문의 대표들, 그리고 당뇨병 교육 간호사, 그리고 당뇨병 교육 사회복지사 등등의 각 직능의 대표분들, 그리고 대한당뇨병 연합 등과 같은 환자 단체, 그리고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연구 또는 자문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연구 중입니다. 지금 연구 초안은 완성이 돼서 이제 조만간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결과를 좀 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들이나 중증 췌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 외 다른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췌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연구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증근선인 경우도 산정특례를 받았는데 그 뒤 배경에는 바로 환우들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책 의사만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적극 지지와 협력을 바라고요. 결국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 관련해서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는 자리가 이번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